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경고 5장 이 누적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고, 셀타비고전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카메라에 잡혔죠. 그래서 이제 또 안경 쓰고 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그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해서 오늘 있었던 카디스 원정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적설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마르카 구단 계정을 언팔하고 선수 소개란에서도 이제 지우는, 그게 사실 스페인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국내에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이적설이 막 피어났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 얘기도 있었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제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수가 막 이런 식으로 구단과 살짝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출전이 안 된다든지 선발 출전 안 했다가 이제 교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강인 선수는 지금 마요르카에서 뺄 수가 없는 자원이니까요. 그리고 아겔 감독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도 했죠. 이강인 선수는 참 고마운 소년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기레 감독이 레가네스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브레이스웨이트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좀 잘 못된 케이스를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좀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오늘 카디스 원정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마요르카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르니에 선수가 셀타비고전에 나오지 않았고 오늘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강인과 세트피스를 담당하게 됐고, 최전방에 무리키, 그리고 뭐 수비라인, 골키퍼, 뭐 중앙 미드필더 라인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무리키와의 투톱 혹은 측면 쪽으로 좀 빠져주면서 전방 지역으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 경기 역시도 이강인 선수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경기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좌측 풀백인 이 코스타랑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이제 좌측 위주 활동 방향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 두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소통이 좀 안 되는 장면이 몇 장면 있었어요. 근데 이날 경기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받을 수 있고 평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패스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는 헤이 받아! 하고 딱 주는데 자우메 코스타는 약간 이런 장면들이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랑 자우메 코스타가 앞선 경기와 좀 비슷하게 전체적인 합이 뭔가 좀 맞진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마요르카 팀 전체가 이런 패스 선택지를 가져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오늘의 경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뭔가 탈압박을 해내거나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방으로 뿌려줄 만한 좋은 위치를 선점했었던 공격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동료 미드필더,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었던 자우메 코스타 같은 자원들이랑도 뭔가 호흡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힘든 오늘 경기였어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한 70여 분 정도를 뛰고 교체가 됐는데, 가장 눈에 띄었었던 장면은 그 이제 마지막 순간적으로 뒤쪽에서 탈압박한 이후에 카데웨어가 쭉 침투하는 것을 보고 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쭉 감아서 이렇게 한번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줬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장기가 다 나타났었던 순간적인 페인팅 모션을 통해서 탈압박하고 전방 지역으로 공을 안정적으로 배달해주는, 이게 마요르카가 지금 경기를 쭉 치르는 결과를 보면 승패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퐁당퐁당 경기를 하고 있는데 셀타비고전은 이겼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또 졌습니다. 그래서 승패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최근의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고 성적도 들쑥날쑥한데,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그런 기본적인 패스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전방에 무리키로 뿌려준 이후에 그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그 볼을 따냈을 때 선수 간의 유기적인 뭐 콤비네이션 플레이,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역시도 카디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죠. 자,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카디스는 오늘 경기 역시도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이 4-4 형태로 나왔고, 마요르카를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5-4-1 내지는 5-3-2와 같은 전형으로 포진하게 됐습니다. 경기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면요, 카디스가 압박을 전방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전개를 했고 마요르카가 이러한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만 2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카디스가 압박을 하면서 볼을 계속해서 소유를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 추억의 이름이죠. 알바로 네그레도가 지금 카디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네그레도 맞습니다. 네그레도의 정말 기막힌 오프 더블 움직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준 패스를 테오 봉곤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카디스가 첫 번째 골을 뽑아냈고, 두 번째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운했죠. 핸드볼 파울 이후에 PK가 선언이 됐고 이것을 알렉스 페르난데스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카디스가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날 카디스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페르난데스 그리고 알카라스 듀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페르난데스가 약간 후방 지역으로 쳐지면서 전체적인 볼 순환을 담당을 해주고, 알카라스가 활동량을 통해서 이러한 페르난데스로 쏠리는 압박을 조금이나마 분산시켜주는 두 선수 간의 시너지가 매우 좋았고, 관건은 측면이었는데 좌측의 오캄포 그리고 우측의 봉곤다, 스피드 빠르고 기동성 좋은 자원들이 계속해서 전진성을 보여주는 데다가 후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좌측 풀백 에스피노 그리고 우측 풀백 카르셀렌이 직선적이고 오버래핑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오캄포와 봉곤다가 중앙 지역으로 동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고, 카디스는 앞선에 4명 정도의 공격진을 확보한 상태로 계속해서 마요르카를 두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개 과정 그리고 경기의 흐름이 이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요르카는 사실 공이 돌질 않았어요. 중앙 지역에서 중원부터 압박이 타이트하게 전개를 되다 보니까 이걸 풀어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의미 없는 롱볼로 공격 전개가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리키가 또 내려와서 풀어주는 그림이 꽤 자주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키가 내려오거나 또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가 최근 마요르카 경기에서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무리키가 빠져나왔었던 공간을 누가 채워주냐가 관건입니다만, 마요르카는 사실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게네 감독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서 백포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이제 보통 마요르카는 백쓰리, 그러니까 5백을 쓰면서 백포랑은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백포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파블로 마페오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지오반니 곤살레스를 투입하면서 우측 라인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디알 같은 자원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면에서 그리고 공격 빈도수에서 우측 라인이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슈팅도 늘어나고 마무리 작업도 계속해서 되긴 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마무리는 이게 코너킥이 되든 골킥이 되든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상황 자체를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 걸 뜻합니다. 근데 결국 득점이 나왔느냐? 유의미한 뭔가 공격 전개 과정이 나왔느냐? 마요르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날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됐고, 공격수를 계속 투입했습니다. 카데웨어도 들어갔고 앙헬 로드리게스도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안토니오 산체스 같은 2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원들도 들어갔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결정을 짓지 못한다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제가 앞서서 언급했었던 그런 기초적인 패스 미스도 아주 많았었죠. 이 마요르카가 선수를 교체한 만큼 카디스도 선수 교체를 계속해서 해줬는데, 이날 경기도 보면은 곤살로 에스칼란테 같은 이런 중앙 자원, 그리고 로헤르 마르티, 이제 예전에 레반테에서 뛰었었던 공격수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로헤르 마르티가 이날 또 데뷔전을 가졌었고, 추가적으로 수비적인 자원인 팔리 같은 이런 또 피지컬 좋은 자원들이 들어가면서 압박 스탠스도 유지하고 수비진에서의 안정감도 동시에 잡는 선택을 이 세르히오 곤살레스 감독이 해줬습니다. 결국 이 카디스가 경기 내내 시종일관 보여줬었던 압박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이 스탠스의 마요르카는 제대로 대처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이날 경기는 후반으로 좀 치달을수록 카디스가 약간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좀 루즈해진 경향이 있었어요. 볼도 되게 애매하게 돌고 좀 이유 없이 끊기는 장면도 많다 보니까 뭔가 영양가가 그렇게 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 자체 그리고 흐름 자체도 조성이 되지 않았고, 다음 경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전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굉장히 좀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이날 경기를 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다음 레알전에서도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오늘 경기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공격 포인트를 양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마요르카 경기를 보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